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푼 차연입니다. 자, 4단원 실력푼 연습 문제 마지막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문제들은요, 증명 문제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 문제들이 좀 독특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 정말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제들을 위한 문제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요, 이런 독특한 상황들이 일반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모든 시중 교재의, 모든 내신 문제, 모든 입시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독특한 형태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동일한 개념들이 다양하게 이게 펼쳐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중학과정과 좀 차이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하나하나 내용들이 사실상 과거 한 십수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형태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뭔가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룬 내용들, 문제는 16번이네요. x, y에 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이때까지 다항식은 오직 x에 관한 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x, y에 관한 식인 거야. 그러면서 x세제곱, x제곱 y, xy제곱, y세제곱이 x-y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 식이 x-y의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지금. 자, 그랬을 때 질문이 상수 a값 구하시고 이때 몫을 구하십시오. 일단은 요런 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 식이 x, y에 관한 식이니까 이거를 x만 놓고 보면은 3차, 2차, 1차 상수 형태야. y만 놓고 보면 또 반대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풀려고 하면은 이변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x, y가 둘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어색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x만 놓고 보면은 x에 관한 3차식인 거야. y를 상수 취급하고, 그러면서 앞에 풀었던 거랑 동일한 리듬으로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걸 인수분해하면은 지금 x-y는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식에 x에 뭐 대입하면, y를 대입하면 이 식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a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 식에 y를 대입하면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y의 세제곱 플러스 ay의 세제곱 마이너스 3y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능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를 구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야? 문제가 이때 몫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x-y 이 뒤에 뭐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마치 우리가 앞단원에서 이거 x에 관한 3차식을 조립제법 했을 때 앞에 개수만 놓고 푼 거 아니야?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3y, 여기는 플러스 a가 5였죠? 5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세제곱, 이거를 y로 조립제법 하는 겁니다. x-y로 나눴다는 뜻은 x자리에 y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이니까 y를 조립하게 되면은 이 식은 1, 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의 제곱, 3y의 제곱, 3y의 세제곱, 0,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x-y라는 인수가 있고요. 이게 x의 제곱항, x의 1차항 상수항.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의 제곱.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y에 관한 식이지만 그냥 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거야. 이건 사실은 처음이 아니야. 인수분해할 때 xy 섞여 있는 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했습니까?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인수분해한 것처럼 이 식은 xy가 동등한 느낌이지만 x에 대해 정리하고 y를 상수 취급해 가지고 이런 형태들을 얻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다음 문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y, 자, 이렇게 생긴 식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거 x에 관한 4차식이네. 자, 4차식 개수가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가 3차식 개수고요. 여기 y제곱이 2차식 개수고요. 마이너스 8y의 세제곱이 1차식, 4y의 4제곱이 상수항인데, 자, 이렇게 생긴 식을 가지고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랑 동일해. 다만 개수가 상수가 아니라 y에 관한 식인 것뿐입니다. 뭐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아, x나 y 얼마를 대입하지? 얼마를 대입하지? 이거 이제 y는 별로 관심을 쓸 필요 없고 숫자만 보세요.
여기 x에다가 y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2를 대입하는 거야.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8, 4. 0이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뭐 2를 대입해볼까?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인데 이게 지금 2고 여기가 4가 되는 형태니까 분모는 1 또는 2, 분자는 1 또는 2 또는 4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대입했더니 이 값은 2의 4제곱, 그러니까 32지 32. 그 다음에 여기는 2에서 8이니까 마이너스 8, 3, 24. 여기다가는 2를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8이 16. 여기는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 개수만 따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30에서 플러스 8이고 플러스 12이고 플러스 16이니까 능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2와 2로 조립제법 하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알겠어요, 지금? 앞에 문제보다 좀 어려운 이유는 상수가 아니라 y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만 상수 취급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립제법하니까 2가 되고, 여기는 4y가 되고, 여기는 y가 되고, 2y의 제곱이 되고, 3y의 제곱이 되고, 6y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y의 4제곱이 돼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지금 뭐라는 뜻이야? x 마이너스 2y라는 인수를 갖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걸 쫙 보면 그 뒤에 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뭡니까 사실은? 2x 세제곱, yx 제곱, 3y 제곱 x 마이너스 2y 세제곱이 된 조립제법이 또 되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어요? 또 되는지를 보는 건데 뭘 봅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2고요.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분모가 뿔마 1, 2. 분의 분자도 뿔마 1,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아까 1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어차피 이 식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이 뒤에 것도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나 x 플러스 y는 인수가 없었어.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인수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뿔마 2나 뿔마 2분의 1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를 집어넣을지를 보는 거야, 지금. 써볼까,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x의 세제곱, yx의 제곱, 3y 제곱 x,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앞에 x, y는 냅두고요. 그냥 여기다가 2, 1, 3, 마이너스 2 더하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안 되는 거야, 이것도. 2를 대입해 볼까? 안 돼. 양수, 음수인데 양수가 엄청 크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안 되는 거야, 이것도. 그럼 남아있는 게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어. 그래서 x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여기는 더하기 2분의 3 더 빼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2분의 1이죠. 2분의 4니까 이게 능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 그렇구나. 뭘로 조립제법이 되는 거야? 2분의 1와 2로 조립제법이 되는 거야. 2는 그대로 씁니다. 곱하게 되니까 y입니다. 2y입니다. 곱하게 되니까 여기는 y의 제곱이 됩니다. 4y 제곱입니다. 2y의 세제곱이 돼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종적인 식은 x-2y, x-2분의 1y, 그리고 2x의 제곱 더하기 xy, 2xy군요. 2xy 플러스 4y의 제곱이 답이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보기 싫으니까 2를 갖다 앞으로 끄집어내서 요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x-2y, 2x-y, x제곱, xy, 4y, 2y 제곱 이렇게 해서 써도 되겠습니다. 더 인수분해가 안 되지, 뒤에 거는. 자, 하시겠어요? 뭐가 독특한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4-17번 어마무시한 문제야. 이 어마무시한 문제를 공부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몇 개 골라봐라 하면은 그게 이 문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강의를 듣고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3차 다항식 fx야. 그러니까 fx는 3차식, 3차식. f0은 0, f1은 2분의 1, f2는 3분의 2, f3은 4분의 3을 만족할 때 fx를 x-5 나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f5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야?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네? 그럼 이런 거지. 일반적으로 3차식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을 수가 있고 0,0 집어넣고 1,2분의 1 집어넣고 2, 이거 집어넣게 되면은 복잡하긴 하지만 a, b, c, d를 구할 수가 있고 fx를 구할 수가 있고 그때 그 fx, xr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답은 나와.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분수가 살벌하지. 뭐 그중에 그나마 좋아. d가 0인 것은 알겠어. 근데 이런 거 집어넣게 되면은 막 식이 되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분의 1. 2를 집어넣게 되면은 8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3분의 2. 3을 집어넣게 되면 값은 얼마야? 27a 플러스 9b 플러스 이거 c가 아니네. 2c네, 2c. 쏘리. 2c. 3c는 4분의 3. 그럼 이걸로부터 c를 어떻게 없애지? 자, 위에다가 2배 한 다음에 위아래 빼고는 막 이 분수 연산이 살벌한 거야, 막.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다가는 3을 곱하기 다음 2를 곱하고 또 빼고 나면은 막 이게 12분의 1가 되고 24분의 1가 되고. 푸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너무너무 복잡한 분수가 나오면서 A, B, C 값을 구하다가 속된 말로 멘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면은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뭔가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논리가 약간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엽적인 것조차 시중에 많은 교재에 이 정석 교재의 문항들을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파헤치는 거야. 뭘 파헤치느냐? 일단 f5를 구하는 문제가 한마디로 fx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 fx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근데 여기 주어진 식을 봤더니 어떤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0,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그러니까 전부 다 분수 형태야. f 세모는 분자는 세모, 0은 0, 1, 2, 3. 분모는 2, 3, 4. 여기 아마도 세모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화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 이런 형태인 거야. 0일 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아니야. F3이니까 F5는 6분의 5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다 되는 게 아니야. 다 되는 게 아니라 딱 F0, 1, 2, 3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까, 쌤이? F1은 1, F2는 2, F3은 3 이라고 하면 F4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x라고 하면은 당연히 f4는 4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게 fx는 x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요. fx는 x-1에 x-2에 x-3 플러스 x가 되면 x에 1 대입해봐. 1 맞니? 2 대입해봐. 2 맞니? 3 대입해봐. 3 맞니? 4 대입해봐. 얼마야? 4가 아니야. 4 플러스 1, 2, 3 하니까 6이 되면서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지금 몇 차식인지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주어진 식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가 분수로 좀 나와서 복잡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재미있는 특징이 최소한 이 4개의 값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F세모에다가 세모 플러스 2를 곱하면 이 4개의 값에 대해서는 세모가 되는 거 맞아요? 요 4개의 값에 대해서는
여기다 이걸 다 빼게 되면은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최소한 이 4개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수는 되게 어색하잖아. fx가 x 플러스 1분의 x라고 하는 이 분수식은 어색해. 근데 실제로 틀린 거죠. 왜냐면 이 fx가 3차 다항식이니까 분수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항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분수가 아닌 형태로 이 fx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 식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fx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고 빼기 x를 하게 되면은 이 식이 저 4개의 식에 대해서는 언제나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게 성립한다는 뜻이 아니야. 지울 거예요, 쌤이. 최소한 저 4개, 이게 좀 능력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fx가 분수야. 분수가 아니야, 지금. 최소한 이 식에 대해서는 fx가 뭔가 일관적인 형태로서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봐봐. fx가 지금 3차 다항식이지. 맞아요? 그러면 이 fx에다가 이 곱하면 4차식이 되지. 빼기 x를 해도 이게 4차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요, 사실은 능령이 아니야. 능령이 아니라 새로운 4차식인 gx가 되는 건데, 이 gx가 4차식인데 이 4개를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gx가 뭐라는 뜻이야? 바로 최고차항은 모르고요. x, x-1, x-2, x-3이라는 뜻이야. 진짜 어렵다. 다시. 지금 우리가 요 능력이라고 쓰면 안 돼. 분명히 질문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거야. fx가 3차식인데 이 fx의 꼴을 보니까 fx가 이런 꼴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fx는 x 플러스 1분의 x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 위에 몹시 많은 식들이 있어. 알겠어요? 그런 식들이 있는데 요 식을 가지고 넘기고 변형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 봤어. 왜냐면 최소한 x가 0, 1, 2, 3, 4일 때는 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식은 3차, 1차니까 4차식이야. 실제로는 4차식이야. 이게 능령이 아니라. 그러나 0, 1, 2, 3, 4를 대입할 때는 이 값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그 4차식은 x, x-1, x-1, x-3의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이 식은 이 식이구나. 아, x 플러스 1의 fx 마이너스 x는 p의 x의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이구나. 이 식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x가 0, 1, 2, 3일 때도 만족하고 그 이외에도 만족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p를 구하는 거예요. 최고차.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집어넣은 x에다가 함수에서 0 대입하면은요. 이게 되는 건 지금 1 곱하기 f0은 0이야. f0은 0인 겁니다. x에 1 대입하면은 2 곱하기 f1 빼기 1 이퀄 0이니까 넘기고 나누면은 f1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야. 이게 문제적 만족하는 겁니다. 자, 좀 어색하지? 이건 익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까 설명했던 그 이하 관계가 있고. x의 x-1에 x-2라고 하는, x-1, x-3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플러스 x가 있으면 f1도 1, f2도 2, f3도 3이지만 y는 x가 아닙니다. fx는 x가 아닙니다. 자. p를 구하는 방법. x에 아무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잘 모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p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돼서 요 최고차항 계수가 다름 아닌 24분의 1이라는 이상한 분수가 됩니다. 질문이 F5를 물어본 거죠? F5를 구하려면 그래서 5 대입하니까 6 곱하기 이 F5를 물어보는 거야. 5를 대입하게 되면서 5 이퀄 24분의 1 곱하기 5를 대입하니까 5, 4, 3, 2 이렇게 되는 거죠. 4, 3, 2, 24가 없어지고 따라서 F5는 넘어가니까 10이어서 3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복습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18번. 네.
자, 요 식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증명을 했던 내용이라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x가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xn제곱 빼기 an제곱을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요, 답 알고 있습니까? 요 식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x-a에 x의 n-1제곱 플러스 x의 n-2제곱 곱하기 a 플러스 x의 n-3제곱 곱하기 a의 제곱하면서 점점점 앞에 건 차수가 줄어들고 뒤에 건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서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은 a의 n-1제곱까지 됩니다. 따라서 이걸 x-1로 나누면 이게 몫인 거예요. 몫.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조립제법 하면 돼. 이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물으면 조립제법 하면 돼요. 그거를 쌤이 그 다음 거랑 비슷한 거니까 다음 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외우시고 원리가 똑같으니까 n이 2보다 큰 홀수일 때 이걸로 나는 목과 나누니까 이걸 조립제법을 하면 됩니다. 요 식은요, x의 n제곱, 그 다음에는 0, 그 다음에는 0, 그 다음엔 점점점 0,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n제곱 이렇게 있어 지금. 이 식을 x 플러스 a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면은 이 식을 아까 xy 있는 것처럼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은 몫이 얼마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x n제곱 아니죠. 쏘리. 개수니까 1이죠. 1. 그래서 2를 넘기니까 이건 1이 되고요. 1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a이고요. 더하니까 마이너스 a이고 곱하니까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개수가 1 마이너스 a 제곱 뿔마가 되면 차수가 쭉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어요? 잘 봐요. 자, 항이 몇 개야? x의 n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x의 n제곱항 n-1제곱 점점점 이게 x의 1제곱항인 거야. 자, 이게 x의 n제곱항의 개수고요. 여기 x의 n-1제곱항의 개수고요. 점점점 여기가 x의 1제곱항 개수가 얘가 지금 상수항인 거야. 그러면 이거 항이 몇 개입니까? n 플러스 1개의 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a가 되고 여기가 a 제곱이 되고 여기 a 세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a의 몇 제곱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a의 n-1제곱이 되고요. 이 앞에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를 확인하는 방법은 뿔마가 반복되는 거잖아. 규칙성이 보입니까? 그런데 홀수 앞에는 마이너스, 짝수 앞에는 플러스, 홀수 앞에는 마이너스, 짝수 앞에는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n이라고 하는 게 2보다 큰 홀수니까 n-는 짝수이므로 이 값은 그냥 앞에가 플러스가 돼서 점점점 n-1이 되고요. 이거랑 마이너스 a를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a의 n제곱이 되고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야? 0이야. 몫이 얼마야? x의 n-1제곱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a의 x의 n-2제곱이야. 플러스 a의 제곱에 x의 n-3제곱이야.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뿔마가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플러스 a의 n-1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몫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xn제곱 빼기 an제곱은 이걸로 나누게 되면 몫은 전부 덧셈으로. 이 식은 무조건 홀수인 경우에만 되는 거야. 이게 x 플러스에 나눠 떨어지면서 그 몫은 뿔마가 반복되는 형태로, 맞불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증명이죠? 네, 식이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논리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엔 또 분수 형태를 다뤄볼까요? 오늘 문제 다 독특합니다. x의 7제곱. 7제곱은 쓰기가 너무 힘들어. x-2분의 1로 나눈 몫을 q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의 7제곱이 있으면 그 7제곱을 x-2분의 1제곱으로 나눴으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항이 되겠지. 이 상수항 얼마일까? 이 식의 양변 x 얼마 대입하면? 그렇죠. 나머지 정리해서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되고요. 2분의 1의 7제곱이 r이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가 2분의 1의 7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 qx를 다시 한번 뭘로 나누는 거야?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만 이런 거야. 이 qx가 x-2분의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몫이 r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는데 요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럼 이제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x 자리에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볼까? 왜냐면 요 앞에 걸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2분의 1이 있으니까 통째로 2분의 1이 싹 다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뭔가 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여기 주어진 식이 지금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요, x-2분의 1의 제곱의 rx 플러스 x-2분의 1의 r 플러스 2분의 1의 7제곱 이런 꼴인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요 나머지 r을 찾으려면은요,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x의 7제곱을 x-2분의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야지만 이 r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으로 나눈 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야. 뭐 불굴의 의지로 x 7제곱을 나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게 출제 원리가 아니겠죠. 뭐 어떻게 구할까? 네.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은 지금 이 녀석이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봤더니 잘 봐봐요. 요 네모 박스 친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제인 거야. 이 qx라고 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 여기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qx를 구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같이 0이 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2분의 1의 7제곱 맞아요? 여기 x 7제곱 맞습니까? 이 덩어리를 넘겨서 왼쪽을 x 7제곱 빼기 2분의 1의 7제곱으로 만드시면 반드시 이거하고 똑같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x-2분의 1의 qx가 되면은 이거는 x의 7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라고? 요게 문제라고 얘를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같은 식이니까 x-2분의 인수가 있겠죠? 있습니까? 이거 인수를 냅니다. 방금 했잖아. x-2분의 1에 x의 6제곱 x의 5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요, qx가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뭐야? qx를 x-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뭐 구하고 싶은 거야? q의 2분의 1이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여기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입하게 되는 값은 2분의 1의 6제곱. 여기는 2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또 2분의 1의 6제곱. 마지막도 2분의 1의 6제곱이 돼서 정답은 64분의 항이 7개 있죠? 네,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싶은 나머지가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x-2분의 1의 제곱항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겉에 하나를 걷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단원의 연습 문제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었고요. 지지난 시간에 나왔었고, 제곱이 있는 걸 처리하는 방법. 먼저 대입해. 그걸 갖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뭐 인수분해해서 없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예 뭐 제곱항을 이용해가지고 나머지를 뭐라고 넣고 푼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잘 따라오시고. 됐죠? 자, 64분의 7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4-20번 문제. 자, px가 x에 관한 오차식에 관한 복잡한 문제야.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 이번 시간 문제 다 독특합니다. 그런데 x의 오차식인데 갑자기 px의 6제곱을 물어봤어. 이게 뭐야, 이게? px의 6제곱이 뭐야? x에 6 대입하니까 x의 30제곱, x의 24제곱, x의 18제곱, x의 12제곱, x의 6제곱.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p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와, 살벌하다, 그지? 30제곱을 어떻게 나눌까? 그러면서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px의 특징을 딱 봤더니 이게 6제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덩어리가 x 6제곱의 거듭제곱하고 똑같잖아.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볼까를 봤더니 봐봐요, 여러분. x의 6제곱에서 1을 빼면 이 식이 x-1이라는 인수가 생기면서 이게 x의 5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걸 지금 불과 방금 전 문제, 그 전 문제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xn제곱 빼기 1의 n제곱.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런 거야. x 6제곱은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px인 거잖아, px. 이 px로 나누면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야. 같은 말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 6제곱을 이런 px, x의 5제곱을 나누면은 반드시 나머지가 1만 남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지금이? 그럼 보세요. 그러세요. 지금 이게 x 6제곱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 식을 지금 px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 요거를 px로 나누고 이걸 px로 나누고 이걸 px로 나눠가지고 전부 나머지를 더하면 되겠지. 근데 이걸 px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야. 이거 px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x 12제곱인 거니까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x 12제곱이 뭐야? 이 앞덩어리의 제곱 px 전체의 제곱 x-1의 제곱 빼기 2의 더하기 2의 x-1의 p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역시 x의 12제곱도 px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는 1만 남게 됩니다. px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px는 px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 역시 px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야. 이거 동일한 이유로 나머지가 1이야. 1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으니까 정답은 나머지가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나머지가 몇 차식입니까? px가 5차식이니까 나머지는 4차 이하가 되는데 이러한 원리 때문에 6차식과 5차식의 이 관계식 때문에 나머지가 1만 띵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증명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14-21번과 22번이 증명 문제들인데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수는 괄호 안의 수로 나누어짐을 증명하세요. 7의 2n제곱 빼기 1은 8로 나누어짐을 증명하세요. 엄청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증명 방법이 뭐 한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것도 1의 2n제곱 아닙니까? 이게 방금 직전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또 7의 제곱은 49잖아. 49의 n제곱 빼기 1의 n제곱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49 마이너스 1에 49의 n-1제곱 49의 n-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앞에가 48이라는 항이 있지. 반드시 몇의 배수입니까? 8의 배수입니다. 증명 끝. 자, 이 증명이면 넘쳐. 다만 이걸 이제 이해하는 조금 다른 관점은 지금 이 식에 지금 7의 2n제곱을 이거다가 7을 갖다 x라고 놓고 x의 2n제곱 빼기 1의 2n제곱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과정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기억하시고 숫자가 나와 있는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문제 풀다 보면은 쌤처럼 이렇게 n제곱을 나눠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 상태로 문제를 풀면은요. x-1의 합과 차이곱이구나. x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 xn제곱 플러스 1의 n제곱이 된다. 그리고 이 인수분해가 또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쌤처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뒤에 인수분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9 곱하기 81의 n제곱에 플러스 1인데 이거 뭐 그러니까 얘도 비슷한 문제인 거야. 1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네. 9 곱하기 80이네. 81이 9의 제곱입니다. 뭐야 이거? 9의 2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지금. 이게 10으로 나눠 떨어짐을 증명하세요. 9의 홀수제곱 맞습니까? an제곱 플러스 bn제곱은 n이 홀수일 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2n 플러스 1로 이해하시고 이걸 정리하면은
9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까 증명했었지.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은 9의 2n제곱 뿔마뿔마야 맞뿔맞뿔이야 마이너스 9의 2n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1 다시 플러스 9의 2n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점 플러스 마이너스 쭉 하면서 제일 마지막이 자 마이너스 점점점 플러스 1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요 식이 바로 10이기 때문에 10의 배수가 되는 것이 증명이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4-22번. 자, n이 3 이상인 홀수일 때. 와, 이런 거 이제 홀수란 단어가 정말 의미가 있구나.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30의 배수임을 보십시오. 30의 배수 처음 들어보네. 자, 3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30입니다. 6, 5, 30이니까. 와, 이게 2, 3, 5가 다 들어가 있어. 뭔가 이거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지. 30의 배수임을 증명하세요. 3의 배수이자 2의 배수이자 5의 배수인 걸 다 증명하면 돼. 2의 배수 증명은 그냥 한쪽 눈 감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 2의 배수잖아. 이거 뭐야? 5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홀수잖아. 3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홀수잖아. 그러니까 홀수에서 홀수 빼면 무조건 짝수 맞습니까? 짝수에서 짝수를 갖다가 빼거나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배수는 증명 끝. 아, 근데 그게 좀 찜찜해.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5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은요. 5 빼기 3의 5의 n-1제곱 플러스 5의 n-2제곱 곱하기 3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3의 n-1제곱으로 주르륵 쓸 수 있는 공식. 지금 이 공식이 계속 한 4-18번부터 그냥 쭉 나오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2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2의 n제곱입니다. 따라서 짝수. 3의 n제곱 증명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의 n제곱과 2의 n제곱을 빼면은요. 요게 5-2가 되면서 요 값이 3이 되죠. 그리고 5의 n-1제곱 플러스 5의 n-2제곱 곱하기 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2의 n-1제곱이 되고 반드시 3의 배수가 되고요. 빼기 3의 n제곱이 되니까 이 결과도 역시 3의 배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양수, 음수인지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양수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양수인 거 증명해줄까? 이 식이. 5라고 하는 게 n제곱에서 지금 이건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이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양수인 거 증명해줄게요. 5의 n제곱은 2 플러스 3의 n제곱 빼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2 플러스 3의 n제곱 하게 되면 최고차항이 2의 n제곱 항이 있고 3의 n제곱 항이 있고 그 사이에 자잘한 식들이 있겠지. 그러면 2의 n제곱, 3의 n제곱 없어지고 그 자잘한 식들이 남으니까 이 값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가서 확률과 통계 공부하면은 이거 이항 정리를 하면서 이걸 전개하는 식들을 쫙 배우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최소한 이게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배수, 3의 배수 증명이 끝났고 5의 배수만 증명하면 되는데 5의 배수는 이게 홀수기 때문에 5의 n제곱 그대로 냅두고 빼기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은 3 플러스 2의 3의 n-1제곱 빼기 3의 n-2제곱에 2 더하기 빼기 더하기 점점점 이거 방금 했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의 배수 빼기 5의 배수니까 5의 배수. 그래서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이자 5의 배수로서 증명이 된 겁니다. 되겠죠? 오늘 했던 부분은 독특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18번부터 22번까지는요. 거듭제곱 더하기 거듭제곱 또는 거듭제곱 빼기 거듭제곱의 형태로서 배웠었고요. 그 앞에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분수 형태 느낌이 나는데 n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빼고 나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였죠. 자, 그런 형태들을 공부하면서 최종적으로 4단원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중단원이 이제 끝났어요. 5단원부터는 새로운 수체계로 들어갑니다. 5단원 실수, 6단원 막 복소수 이러면서 이제 수들을 다루면서 이것들에서 방정식, 부등식으로 쫙 확장되는 형태가 여러분 수학 상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수학 상편도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게
예, 쭉 같이 진행을 하시고 중간중간 어려운 거 나오는 거 반드시 교재에 표시하고 나중에 한두 달 지나고 또 복습하시고 공부는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고 제대로 공부하시고 반드시 반복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